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저희 이제 합격생 두 분, 예, 2024에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지금 딱 한 학기, 딱 지금 아예 피까지 파랗게 된 친구들 두 분을 모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좀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합격생 두 분, 이수민, 이일임 학생 초대하겠습니다. 어서 와주세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입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일단 연대가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수능을 조금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근데 약간 결과 좋게 안 나오면서 그래도 편입을 마지막으로 나한테 주는 기회라고 생각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영어영문학과 연세대학교 2학번 이일임입니다. 저도 편입 준비하게 된 계기가 전적 대학교가 마음에 안 들었어가지고 자신감 없어서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언제 시작하셨나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둘 다 7월 달에 시작했어요. 지금 이맘때 이제 논술을 시작할까 말까 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딱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저 원래 편입 영어 하고 있다가 6월 달에 이제 편입 영어에서 좀 지쳐가지고 한번 논술을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가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치면 더 해야 되는데. 어, 지치면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근데 의외로 편입 영어랑 논술이랑 너무 느낌이 달라서 이게 한 가지 공부만 하다가 좀 지칠 때 논술을 같이 병행하면 좀 새롭고 신선하더라고요. 네. 네. 되게 특이한 케이스. 저는 그때 편입 영어가 갑자기 성적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살짝 도피를 했어요. 그런데 또 제가 또 우연히 편입 논술 합격자 영상을 봤었는데 그분이 이제 편입 영어를 병행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편입 영어는 전부 다 떨어지고 근데 논술만 붙으신 거예요. 이게 편입 영어가 좀 되게 구멍이 작아가지고 의외로 논술이 더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티오가 논술이 더 많이 나고 연고대라는 이 장벽과 이 논술이라는 이 장벽이 생각보다 커서 의외로 경쟁률이 논술이 훨씬 낮아서 논술을 생각해보기 좋은 것 같았어요. 네, 저도 7월에 시작을 했고, 저도 이맘때 막 설명회 다니면서 어떤 강의가 나한테 잘 맞을까 이렇게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국향쌤 설명 듣고 이제 국향쌤이랑 함께하게 되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학교를 2학기에도 병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논술만 저는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때린지 얘기해 주세요. 근데 할만하다. 네.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고대 시험을 바로 보러 가셔야 되거든요. 그때 약간 정신줄을 좀 잘 잡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학기 중에는 괜찮아. 학기 중에는 이제 시간 분배를 저는 어느 정도 논술에 많이 투자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점을 챙겨야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학점을 챙기고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얼마나 아. 논술을 제가 학교를 15학점을 그래도 2학기 때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는 날에는 논술 공부를 그래도 최대한 2시간은 하려고 노력을 했고, 만약에 뭐 공강이거나 주말에 내가 좀 여유가 있다 하면 그래도 5시간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쓰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어서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5시간 안 했고 이거 제가 그때 일주일에 2번 학원 왔는데 전 그때만 했어요. 친구는 전 이런 학생 좋아해요. 너무 성실해. 근데 이제 제가 그 논제 이해를 못하면 당연히 더 추가로 공부했죠. 논제를 이해를 꼭 했어야 했어요. 문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딱
정해져 있다 이게 아니어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도 이때 진짜 이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합격자분들이 편입 영어랑 논술의 비율이 너무 궁금했는데 근데 제가 또 막상 이 자리에 오니까 진짜 그때 그분이 말씀 못 해주셨었는데 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하다 보면 갑자기 편입 영어가 지금 너무 부족할 때가 느낄 때가 있고 갑자기 논술 논제가 너무 부족할 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좀 그때 이제 논술이 부족하면 논술을 더하고 편입 영어가 부족하면 편입 영어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가지고 저 T요? 저 F인데 네 F랑 P예요. 계획도 없어요. 저는 또 영어가 확실히 더 높았어요. 제가 그때 딱 이 강의실에서 자습을 했었거든요. 논술 첨삭하기 전에. 그때 전 한 번도 논술을 보지 않고 맨날 편입 영어 단어책만 맨날 외우고 있었어요. 항상 영어가 더 메인이었고 전 논술이 좀 더 외 것이었어요. 네. 8대2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제 생각에 5시간 하면 전 좀 지쳤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맞아요. 지치는 거 결이 즐겨- 달라서. 전 진짜 학원 과제만 했고 정말 근데 학원 과제를 그냥 진짜 이거 과제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내가 여기 합격해야 된다니까 이걸 제대로 끝내야 한다라는 마인드로 했었어요. 저는 뭐 학원 교재 여러 번 보긴 했는데 이제 시험 가까워질 때 그 영어 지문만 살짝 빠르게 독해하고 싶어서 그 수능 특강 영도견 그거 조금씩 그냥 하루에 한 3문제 이런 거 되게 차근차근 풀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나중에 또 다시 풀어보면 또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거 비교 문제면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거나 그래서 이게 정말 다 한 1년 뒤까지는 아니고 한 3개월 뒤에 봤는데 이 키워드가 생각난다. 라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인식을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복습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계속 모르겠다 하면 계속 그걸 잡고 늘어지긴 해야 돼요. 저는 일단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4단계로 약간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수업 당일에 이제 교수님께서 논제 풀이 해주시고 해설 수업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수업 듣고 나서 이제 집 가서 최대한 그날 논제가 뭐였는지는 정리를 하고, 내가 어떤 점을 놓쳤다는 적어 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 복습을 한 다음에 내가 그때 수업 안에서 썼던 답안을 1차로 이제 셀프 첨삭을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한글 문서에다가 옮겨 적어서 어떤 점을 내가 교정해야 될지를 약간 생각해보고 이걸 메모로 남겨서 교수님께 이제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그렇게 첨삭을 해주시면 그거 바탕으로 2차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복습을 여기까지만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도 한두 달 뒤에는 이제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 내가 기억을 다 못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새로운 논제를 내가 처음 본다고 생각하듯이 이제 3차 답안을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제가 작성했던 피드백 노트고요. 지금 잘 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제시문마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쓰면서 공부하는 편이라서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1차 답안 이렇게 썼고 그다음 2차 답안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몇 달 뒤에 썼던 답안 이렇게 나와서 여러 번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어문 계열 이게 TO가 이제 12월에 나오는데 어문 계열이 없을 수도 있어요, TO가. 그래서 나도 사회 계열 쓸 수도 있으니까 표를 미리 대비하면서 같이 사회 논술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문제 풀어보시면 고대는 일단 처음에 요약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가가 약간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연대 같은 경우는 그래프 활용해서 뭐 비교를 한다거나 특히 연대가 3자 비교, 4자 비교 많이 내는 학교다 보니까 그 학교별로 유형이 조금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약간 어느 점은 주의를 해야지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방식으로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풀다 보면 이게 연세대 논제인지 이게 고려대 논제인지는 약간 느낌이 오시는데 저는 항상 연세대랑 더 맞는 느낌이었고 고려대는 항상 논제가 뭔가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전 고려대는 사실 좀 안 좋아했어가지고 열심히 막 준비하지 않았고 연세대 좀 도표도 엄청 집중적으로 좀 파고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쉽게 나오네요. 자, 독서량이 많으세요? 아, 저 진짜 없습니다. 전 책을 아예 안 좋아해가지고 네, 독서량 없습니다. 근데 이때 그 논술 지문은 되게 열심히 읽었어요. 논술 지문 말고 편입 영어 지문 외에는 이제 따로 읽지 않았었습니다. 인문학 서적 많이 읽어야 된다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걔 자꾸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이러다 보면 그 진짜 그래야 될 것 같고 막 불안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진짜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지금 학원에서 주시는 것만 진짜 제대로 한다. 내가 이걸 이제 똑같이 가르칠 수 있다. 이 마인드만 있으면 독서량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하는 책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랬던 건 아니에요. 네, 제시문만 열심히 읽었습니다. 네. 평소에 책 그러니까 가끔 읽는데 이렇게 막 열심히, 네, 네,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네. 배경 패스할게요. 네. 결정적인가요? 또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주어진 제시문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막 내가 외부 배경 지식을 뽐내야겠다 이러면 교수님들이 채점하실 때 더 약간 마이너스 요소로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 주어진 제시문을 충실하자 이런 마인드로 했던 것 같아요. 네. 학과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목표로 삼으신 학과를 가신 건지, 그리고 이제 자격증이나 스펙, 그리고 이제 뭐 일부러 그것 때문에 어떤 스펙을 쌓았냐, 이런 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저는 전적 때 그 영어 통번역 전공을 했었어서 지금 영문학과랑 어느 정도 동일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영문과도 제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진학을 고려하게 되었고, 대외 활동은 오히려 저는 그 영문에 관련된 활동보다는 외교 쪽에서 조금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소서를 쓸 때 영문이랑 어떻게 연결시킬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심지어 이제 그 교수님께 많이 여쭤보기도 했고, 어떤 점을 이렇게 연결시켜야 할까요?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은 이제 막 내가 이 학과랑 정말 관련된 활동을 꼭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점을 연결시키면 좋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전적 때가 영화학과였어가지고 영문을 아예 생각을 안 했다는 아니지만 원래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생각하고 있었고 연세대학교는 그 언론 홍보 쪽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려대가 먼저 원서 접수를 하고 연세대가 원서 접수를 해요. 근데 이제 고려대는 원서 접수를 할 때 자소서도 같이 내거든요. 근데 그때 고려대가 정말 조금 뽑았어서 미디어학과 자체가 아예 티오가 안 났어서 제가 미디어학부 자소서를 딱 2번 첨삭 받았었는데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급하게 원서 접수하는 한 3일의 기간 동안 저는 그때 영어 영문으로 자소서를 정말 열심히 썼는데 이 영어 영문을 골랐던 이유는 그 영어 영문이 과 티오가 좀 많이 났었고 영어를 좀 좋아했어가지고 영어 영문을 골랐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영어 영문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학과를 목표로 삼고 관련 대외 활동이나 자격증 스펙 준비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걱정되신다면 지금 갑자기 논술을 시작하시면서 나 갑자기 자소서를 위해서 스펙이랑 이런 거 준비해야겠다 하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당연히 저도 어떻게 갑자기 준비할 수 없었고 그 대신 이제 정말 사소한 거라도 자기가 했던 활동들이 정말 다 돌아보면서 이걸 내가 영문학과랑 연관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걸 저는 일단 다 적어보고 이거 진짜 끄집어내고 조금 과장을 하고 조금 더 하고 좀 진솔함을 더해보자라는 느낌으로 같이 막 이걸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전 진짜
맨날 이런 자리 나와서 말씀드릴 때마다 이런 것도 준비 안 하고 독서도 안 하고 뭐 배경 지식도 없고 이런데 근데 또 배경 지식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진짜 배경 지식이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서 막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막 사회주의 막 이런 것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지문들이 가끔 나와요. 그럼 그때 나오면 이제 유튜브로 이게 어떤 거구나 하고 다시 알아보지. 또 제가 막상 시험장에 갔을 때 제가 모르는 배경 지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난 지금 모르는데 답을 썼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 이후에 공부했지. 뭐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영어 영문학에 관련된 과목을 안 들어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게 학점 인정 받은 게 없어서 처음부터 여러분 4년 동안 들어야 될 건 전 2년 동안 아예 다 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드릴 게 있다면 그 저희 편입 영문학과 7명 중에서 5명은 동일 계열이긴 했어요. 너무 생뚱맞은 걸 쓰면 안 되겠다. 저는 이제 영화과였고 또 다른 친구는 사학과였거든요. 저랑 그 친구 제외하고 모든 애들이 다 영어 쪽에서 온 친구들은 맞습니다. 좀 생각은 하셔야 합니다. 너무 막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약간 이게 높을수록 유리하기보다 무조건 900점 이상 토익은 따놓으시는 게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900점이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조금이라도 그냥 갈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게 시험을 내가 이 토익을 위해서 시험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느낌보다 한 토익 한 2번 봐보자라는 느낌으로 그냥 그때만 잠깐 집중해서 보신 느낌이지 너무 공인 영어가 메인이다 이건 아니고 그치만 900점 이상은 따놓으시는 게 좋다. 네, 맞아요. 근데 저희 자격 조건 아마 850인가 800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만 넘으면 되지 막 내가 막 950 막 더 넘어야지 이렇게 하려고 계속 여러 번 보고 막 이렇게 시도하는 거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논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아, 저는 근데 970점대긴 한데 아니 저는 910점이었어. 뭐야? 본인이 몇 점인지 알면 너무 좋을 텐데 거의 그 정도. 근데 그래요. 근데 네. 900은 넘는. 제가 막 가끔 시작하기 전에 편입 영어 하시는 분들도 다 그냥 900점 이상은 따놔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원래 준비하던 언론 쪽은 900점 이상이었어. 네. 네, 저 토익만 했어요. 그 900점 이상 꼭 내야 돼가지고 그 외에 자격증 이런 건 없었어가지고. 저는 그 일단 공인 성적 점수 영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 활동 수료증 2개. 네. 저 국립외교원에서 이제 활동한 거 이렇게 2개 있어가지고 냈어. 아니 저는 일단은 제가 그 대외 활동을 외교 쪽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이 활동 자체만 보면 얘 정치외교 쓰지 왜 영문과 썼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외교 활동을 약간 영문 작품에서 뭐 문화를 알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쪽으로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하려고 했었고 또 이제 자소서를 쓸 때 참고하면 좋을 게 이제 그 학과의 이제 사이트나 학교 사이트를 보면 약간 어떠한 그 교육 과정을 약간 강조하시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인문학 이쪽을 약간 중요하게 봐서 나 이런 관련 약간 소논문 옛날에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이 관심 분야에서 학교에 만약에 진학하게 된다면 이 관련된 뭐 수업을 듣겠다 아니면 이런 연구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서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네. 저는 이 자소서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이게 그냥 쓰는 것,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저도 진짜 자소서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었고, 근데 썼는데 또 갑자기 티오가 안 나서 급하게 바꿔야 할 때도 있고, 근데 오히려 급하게 바꿀 때 그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써가지고, 그때가 오히려 더 잘 써졌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쓰려 하면 자꾸 미루게 되니까. 근데 저는 막 이런 활동들 없었고
전쪽 때는 좀 GPA가 좋긴 했고요. 네. 근데 이제 특별한 지원 동기는 없었지만 그 영화과랑 영문을 그냥 무조건 그 연관성이라도 있어야 된다. 내가 영화과였는데 왜 갑자기 영문으로 과를 바꾸는지 그거는 꼭 여기 써놔야 한다. 그래야 이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근데 제가 국향쌤한테 이 자소서를 드렸을 때 국향쌤이 정말 많이 하셨던 말씀이 너는 이 지금 자소서가 너무 영화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 지금 다 그냥 영화과 지원하는 것 같다고 엄청 많이 고치셨거든요. 그때 이제 그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선생님이었고 그럼 당연히 제가 믿고 따라가는 게 맞고 또 저는 자소서도 잘 안 써봤고 하니까 그냥 일단 좀 약간 좀 의지했어가지고 대충 써서 그래도 선생님이 고쳐주시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일단 빨리 그 선생님이 생각보다 엄청 인기 많으셔가지고 이 첨삭 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때 예약을 정말 많이 해서 그냥 최대한 빨리 쓰고 1차라도 빨리 받아보는 게 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뭐가 잡히고 이제 활동이 생각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막 정말 기깔난 활동을 써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자라는 마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과를 바꾸신다면 왜 그 과를 바꿨는지 일단 첫 문장에서 일단 보여야 하고 그리고 대학을 바꾼다면 왜 대학을 바꾸셨는지를 써야 하는데 저도 그때 비슷하게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들어가서 그냥 인상 좋아 보이신 교수님 한 분 골라서 이분의 수업이 너무 듣고 싶어요. 이분의 그 수업 중에서 어떤 뭐 이 영화랑 관련된 수업이 살짝 있었는데 여기서 제 지식을 더 쌓고 싶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썼었고요. 그거 좀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또 다른 이제 옛날에 연구대 합격한 친구 말로는 그 친구는 무조건 대학원에 진학한다라고 쓰면은 붙여준다는 소문이 저도 그래서 대학원에 간다고 진짜 썼어요. 근데 진짜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원에 네. 이런 걸 그냥 찾아보시면 안 돼요. 괜히 기죽어가지고 전 애초에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가지고. 대부분 궁금해요. 진짜 공부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불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깡이 진짜 내공이 정말 정신력 좋아요. 이런 친구도 있고 저 같은 친구도 많아요. 네. 저는 7, 8월 때는 이제 기본 컬이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그냥 기본 다지기를 열심히 하던 때라서 그때는 그냥 실력이 없었고 저는 10월, 11월 때쯤 그래도 조금은 늘고 있구나를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만약에 그러니까 거의 매일 보죠. 네, 수업 시간에 오면 보는데 이제 그거를 첨삭해 주시고 이제 등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약간 목표로 삼아서 이번 달에는 몇 등 안에는 들어야지 아니면 뭐 몇 점, 뭐 85점 이상은 받아야지라고 그렇게 목표를 잡아두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복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저 마지막에 최고 등수였는데 8등이었나? 하여튼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한 자릿수까지 갔어요. 네, 한 자릿수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연대 봤습니다. 언제가 제일 좀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오히려 이상하게 시작할 때 자신감이 막 넘쳐가지고 시작할 때 되겠다 와 이러면서 시작을 했다가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바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전이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때 지치면 그때부터 갑자기 논술 실력이 확 떨어지는 걸 느꼈고 저는 오히려 등수가 처음에 좋았는데 막 80등 나오고 점점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등수 보는 게 저는 생각보다 처음에는 재밌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등수를 아예 안 봤었고 근데 갑자기 시험을 보다가 제가 정말 잘 본 날이 있는 것 같으면 그때만 등수를 보고 나 잘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지. 멘탈 갑인 이유가 있었는데 네. 나한테 유리한 것만 본다. 이거 너무 좋은 맞아요. 거야. 맞아요. 불리한 건 안 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분위기가 또 그때 안 좋아지거든요. 막 나 못 붙을 것 같아라고 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져요. 그래서 그때 정신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일단 그 심기일전 때 저는 이제 다른 교수님한테 배우다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국향 교수님한테 간 건데 그때 이제 가자마자 바로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그런 커리큘럼인 거예요. 근데 저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그 100명이 넘는 학생들 사이에서 갑자기 시험을 보기 시작해서 또 엄청 당황했었는데 이제 그 당황한 상태에서 시험을 연습하는 게 정말 도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약간 연습이다 보니까 막 10분 더 주시고 막 그래도 쉬는 시간까지 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전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시간 맞춰서 내고 진짜 이게 실전이다라고 맨날 생각하는 자세로 임했고 또 이게 겨울 되다 보면 또 아플 때도 많거든요. 진짜 열이 막 39도 막 이랬었는데 그때도 무조건 학원에 오고 전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늘 10분 일찍 와서 제가 맨날 늘 앉는 자리에 앉아서 이게 연세대는 자리가 다 자율이거든요. 선착순이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비슷한 강의실에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전 늘 항상 왼쪽에 앉았기 때문에 연세대도 꼭 왼쪽에 앉는다라는 마음으로 왼쪽에서 꼭 늘 아파도 막 머리가 막 핑핑 돌아도 진짜 그래도 해야 돼. 이 연세대 때도 아플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이 심기일전에는 진짜 학 풀고 나면 머리가 띵 할 정도로 모든 걸 쏟아 부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외에 이때 너무 모든 걸 쏟아 부어서 집 가서 바로 자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논제가 있으면 당연히 무조건 그걸 진짜 약간 좀 변태같이 집착하는 느낌이 있었고 또 이게 시험을 보고 나서 친구들이 좀 튀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해설 강의는 이제 그 밴드로 본다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안 그랬고 그냥 학원비도 빨리 최대한 뽑아가야 되고 이러니까 진짜 그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에는 안 했어요. 그냥 학원에서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한다라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그 파이널 때 선생님께서 이제 보통 사회 계열로 풀다가 인문 계열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문제로만 나눠주세요. 가져가라고 이렇게 딱 뒤 책상에 놓으시는데 그때 그것도 다 풀어봤어요. 가기 전날에 왜냐면 저는 사회 계열이 아니고 인문 계열인데 그때 인문 계열을 많이 못 풀어봤기 때문에 근데 막 전 항상 쓸 때 그 원고지에 전체를 다 적진 않고 전 그 원고지에 적는 것보다 그 노트 테이킹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합격이 좌우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건 이미 그냥 그 잘 적어놓은 거를 옮기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막 그 원고지까지 다 적어보진 않았고 근데 이제 노트 테이킹만 정말 제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노트 테이킹도 그 교수님이 판서 하시는 그대로 썼던 것 같아요, 항상. 저도 그 흐름이 똑같았어요. 다른 거 했다기보다는 그 수시 논술 있잖아요. 연대 수시 논술은 한번 이제 신청할 때 하셔서 그냥 시험장이 어떤가, 내가 그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한번 체크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답안 분량을 분배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학원에서 열심히 여러 번 풀겠지만 시험장에서 또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방학 때 오히려 제가 더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공부 시간 보니까 그 10월 달에 더 열심히 했더라고요. 7, 8월 그 7, 8월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업 이제 따라잡고 이제 복습하느라고 시간을 보냈고 오히려 혼자 이렇게 여러 번 써보고 했던 거는 10월, 11월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7, 8월에는 기본기? 약간 내가 논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느냐? 제시문은 오독하지 않았는지? 이런 거 그냥 체크하고 점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7, 8월 달에 논술을 진짜 열심히 했고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편입 영어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는데 7, 8월 달에는 이제 거의 논술이 한 7이었고 편입 영어 한 3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편입 영어는 네, 단어만 외웠고 저 편영은 3월부터 했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논술은 그때는 이제 막 스킬을 쌓는다기보다 논술이 뭔지 이 논술이 저는 현역 때도 논술을 안 해봤어가지고 아예 논술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논술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몇 분짜리 시험인지 이런 걸 일단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그때 저는 근데 추가로 공부했던 게 있어요. 저는 그때 신문을 열심히 제가 너무 지식이 그때 진짜 너무 없었어가지고 신문을 읽는 연습을 했었고 그리고 그 논제 지문을 정말 그 읽는 속도도 너무 느렸어서 그걸 여러 번 읽고 그걸 요약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 지문 자체를. 너무 네 낯설었어가지고. 네 맞아. 당일날 기억나세요? 얼마 전이니까 기억나실까? 아, 어떠셨어요? 저 맨 처음에 고려대학교가 기억이 남는데 진짜 추웠거든요 그때. 제가 또 집이 또 많이 멀어가지고 정말 일찍 그때 고려대학교는 오후에 봤었죠. 1시에 봤는데 맞아요. 1시에 봤는데 좀 더 일찍부터 와서 기다렸어요. 네, 저는 무조건 일찍 와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왔는데 일찍 오실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줄이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그때 살짝 기가 죽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앞에 막 시험 보는데 옆에 이제 GS25 편의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추워가지고 거기서 앉아 있었고 근데 이제 친구들 이제 학원 다니다 보면은 전 스터디도 했었거든요. 그럼 스터디를 사실 스터디에서 공부를 했다는 느낌보단 스터디에서 친구를 알게 되었다. 이제 같이 다니는 친구가 생겼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밖에 얼굴 아는 친구들이 나오면 인사를 하고 이제 막 GS25로 와서 시험 잘 봐라 이러고 저기도 국형쌤이 시험지 들고 있는데 국형쌤 잘 나간다 잘 나가신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국형쌤이 계세요 그 시험장에 국형쌤도 시험 보시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국형쌤이 화이팅 막 해주시면 이제 화이팅 하는데 저는 사실 고려대학교가 첫 시험이었어요 그 편입 영어 시험 제가 총 시험 10개나 봤거든요 근데 그때 첫 스타트가 고려대였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고려대 때 제가 진짜 엄청 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려대는 사실 딱 보고 나서 아씨 나 고려대 망했다라는 느낌이 났었고 이거 큰일 났다 나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근데 그때 좌절하진 않았고 왜냐면 그 다음날 제가 국민대학교 영어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대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고려대 망했다 근데 빨리 국민대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고려대는 이제 생각 안 하고 그냥 망치고만 나왔어요 근데 고려대가 그때 그 이게 약간 되게 원형 강의실에서 전 봤었는데 막 의자도 붙어 있고 되게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 편안했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의자가 붙어 있어서 네. 편했다고 하는 자리도 있고 그 자리 온도 좀 있는 것 그리고 그때 기억났던 게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샤프로 이제 그 원고지를 썼었거든요. 그 친구 맨날 샤프심이 부러진다고 이제 막 제 샤프심 달라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때 막 선생님께서 볼펜 사용하거나 볼펜을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걸 추천하셨었는데 전 남의 말 안 듣는 타입이어서 전 무조건 샤프 썼고 근데 저는 샤프로 진짜 진하게 정말 제대로 썼었고 잘 안 지웠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미 제가 이걸 쓰면서 그냥 이 답안지에 쓰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써야 할지 이미 다 생각이 끝난 후에 이제 답안지를 썼기 때문에 거의 지우지 않고 그냥 샤프로만 깔끔하게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연대가 조금 인상이 깊었는데 대형 강의실에서 이제 봤었는데 이제 제가 딱 앉았는데 앞에 계신 분이 이제 과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특정 학교의 과잠을. 그래서 이화여대였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공부하고 보려고 하는데 이제 시험 도중에 저희가 2시간 보잖아요, 연대는. 근데 이제 대각선에 앉아 계신 남자분이 진짜 시험 내내 계속 감독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관님이 계속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글로 안 가게 진짜 전 벽 보고 썼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 그런 거에, 그러니까 외부 요소에 흔들리지 않을 그런 멘탈을 약간 탑재해 주시고 가면 될 것 같고, 그러고, 그 펜도 저 원래 샤프로 논술을 썼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펜으로 쓰는 게 뭔가 스캔할 때 더 용이하다라고 하셔서, 그 펜으로 쓰는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펜으로 바꾸실 거면 그 모의고사 볼 때도 펜으로 연습하는? 왜냐면 당일날 바꿔 쓸 수는 없으니까 필기구를. 그래서 그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후에 뭐 아까
고대는 떨어졌겠다 싶은데 연대는 근데 이제 연대는 이제 좀 잘 봤는데란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점점점 자신감이 하락하고 지쳐간 상태여서 잘 본 것 같은데 근데 설마 연세대인데 내가 거기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강했어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되게 걱정했었는데 근데 그 1번 문제에서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썼던 문제들 중 1번 문제 정말 내가 정말 가장 잘 썼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2번 문제에서는 근데 이 합격을 좌우하는 건 2번 문제인 것 같, 2번 문제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비교 문제가 나왔는데 비교 문제가 나왔는데 비교 문제도 되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고 그 부릅지어서 하는 게 있고 막 되게 다양했잖아요. 그 다양한 걸 다 썼었어요. 최대한 내가 아는 걸 다 쓰자라는 느낌으로 다 썼었고 근데 제가 편입 영어까지 다 본 사람으로서 합격할 것 같은 학교 전 느낌이 왔거든요. 그런 학교에 합격했고 합격 안 할 것 같은 학교는 진짜 떨어졌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 그 학교를 병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편입 논술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카드가 딱 9장. 그래서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대가 마지막이었으니까 보고 나오는데 이게 논술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교수님이 채점할지에 따라서 내 그 합불이 갈리는 거니까 저는 정말 1차 발표 날 때 정말 긴장을 많이 했고 그 전에 이제 1차 발표 나면 이제 2, 3일 정도 서류 준비 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 자소서를 막 쓸 수 없으니까 미리 막 크리스마스 끝나고 막 준비하고 했는데 그때 진짜 맨날 밤에 울면서 내가 이거 붙을지도 모르는, 붙나? 안 붙나? 이거 하면서 맨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소서. 네. 일단은 지금부터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시작을 했으니까 되게 많은 오늘 오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장기전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내 지금 모의고사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했던 그 노력은 이제 나중에 나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성실성 유지하시면서 그냥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제가 그때 작년에 이 편입 시험 준비하면서 제가 반려견이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그냥 이런 편입 공부하는 건 그냥 힘들지도 않았었어요, 사실. 다른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뭔가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때 제가 그리고 대학도 다니고 제가 지금 24살이거든요. 01년생이어서 그때 23살이면 뭔가 졸업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지금까지 제가 그때까지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너무 감사했고 뭔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신 차리고 그때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면 열심히 하면 자신도 이제 후회가 안 남기 때문에 그때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진짜 느끼는 건데 진짜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이게 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진짜 이게 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제 주변 친구들도 막 난 언니 난 못 붙을 것 같아 한 친구들 진짜 못 붙었거든요. 근데 난 붙을 것 같아 이런 친구들 진짜 다 붙었었어요. 진짜 이게 말이 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난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진짜 저 지금 여기 오니까 좀 익숙한 얼굴 분들 꽤 보이시거든요. 붙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여기 오신 분들 꼭 다 진짜 붙으셨으면 좋겠고 진짜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반려견으로 시대.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사실 원래 막 대학 학벌 이런 걸 너무 싫어했었거든요. 한 고등학교 때도 막 괜히 싫었어요. 그냥 이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맞아요. 괜히 막 좀 약간 욕심도 없는 그런 성격이라서 싫었는데 이게 제가 연세대에 가고 나서
또 갑자기 부모님 얘기인데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진짜.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아, 진짜 열심히 하길 잘했다 이 생각하고 오늘도 저 여기 오는데 아, 연세대생이어서 가는구나 하고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고 근데 이게 수시 시험장 가면은 그때 되게 푸릇푸릇하거든요. 그때 딱 갔을 때 전 제가 그때 연세대학을 처음 가봤었는데 아, 연세대학교 너무 예쁘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진짜 그게 있어요. 이게 학교구나라는 게 있거든요. 꼭 오시면 저랑 같이 한경관 맛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밥 먹으면서 진짜. 네, 다 사람입니다. 파랑색 다 사람입니다. 네, 다 파랑색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선 네. 근데 스타일이 다르다. 네, 네, 다 달라요. 네, 취향이 달라요. 네, 자기가 네. 할만하죠. 네. 일단은 저는 이제 학교 와서 제일 만족한 게 이제 재학생만을 위해서 뭔가 기회를 준다거나 그런 제가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그런 기회들을 이제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만족스러웠고 일단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저도 본받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연대 오시면 물론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나한테 그 내가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기회도 많다. 그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